31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충의 방제 방법 중에 기계적 방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제하는 방법을 종류별로 나누게 되면 이런 5가지 정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방제법의 세부적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기계적 방제는 지금 병원법, 포살법, 유살법, 차단법 이런 게 있게 되는데 갈아엎는 거죠. 병원법. 포살법, 직접 손으로 잡는 겁니다.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채취하는 방법. 유살법, 유인해서 잡는 방법입니다. 진동법도 물리적으로 내가 얘를 진동을 이용해서 직접 잡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볼 수 있고 여기에 기계적 방법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있고 온도 처리법이 기계적 방법에 들어간다고 보기가 힘들죠. 온도 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방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 조건, 습도 조건, 방사선 이런 걸 이용해서 서식지를 없애는 거예요. 서식지, 환경 조건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물리적 방제다.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다음 36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에 소요되는 재료의 양을 부피로 계량해서 1대 2대 4, 1대 3대 6 이렇게 배합 비율로 표시하는 배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대 2대 4, 1대 3대 6 이런 배합 비율을 표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체 중량인지 부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1대 2대 4, 1대 3대 6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용적, 부피상의 배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1kg, 2kg, 4kg 이렇게 안 가고요. 한 삽, 두 삽, 네 삽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빠를 거예요. 왜? 이렇게 부피로 계량해서 한 삽, 두 삽, 네 삽 해야지 일이 빠르겠죠. 41번에 수면의 진검도 로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보행에 적합하도록 지면과 수평으로 배치를 한다. 디딤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면과 수평으로 가야지 수직으로 갈 수는 없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진검돌의 상단은 수면보다 15cm 정도 높게 배치한다. 한 뼘 안팎으로 본다고 하면 15cm 정도도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니겠죠. 디딤돌 및 진검돌의 장축은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돌이 장축, 단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을 배치를 할 때 우리가 진행 방향이 보통은 이쪽일 때 이렇게 배치를 하죠.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돌이 이렇게 배치를 하진 않아요. 장축과 단축이 있다고 봤을 때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은 이 장축은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는 쪽으로 주로 배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4번에 물순환 및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수 지역에서는 가벼운 디딤돌을 주로 사용한다. 가벼운 디딤돌을 사용하게 되면은 투수 지역, 물이 흘러내리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로 떠내려가겠죠.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설명 4번이 되겠죠. 42번에 토공사에서 탑하기 할 양이 100세제곱미터, 되메우기의 양이 70세제곱미터일 때 실질적인 잔토 처리량은 어떻게 되는가? 탑하기라고 하는 것은 30cm 이상 땅을 파 내려갈 때 작업을 탑하기라고 합니다. 탑하기 이렇게 할 양이 100이에요. 파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을. 기초를 묻을 거예요. 어떤 기초를 묻고 다시 나머지를 다시 묻게 될 거예요. 그걸 되메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칠하는 이 부분에 어떤 기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초를 묻고 나서 남는 이 부분이 다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 양을 되메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탑하기 한 흙에서 되메우기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되메우기로. 그러면 남아요, 흙이. 왜? 맨 처음에 탑하기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뭔가를 묻었어요. 다시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을 여기 파냈던 흙으로 남는 흙. 이게 잔토 처리량이라는 얘기예요. 100에서 70을 되메우기를 했어요. 30만큼이 남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양이 잔토 처리할 양이 되는데 이 남은 흙은 갖다 버려야 돼요.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낸 다음에 그 흙을 옮길 때는 무조건 흐트러진 상태가 됩니다. 30만큼 남은 흙은 흐트러진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L값을 곱해서 33만큼의
가피가 되겠죠. 미선나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미선나무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특산종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수종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특산종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일속일종이기 때문이에요. 일속일종이라는 것은 종은 단독 종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속이 하나인 거예요. 이 속 자체가 이 과의 미선나무 속은 하나예요. 미선나무밖에 없어요. 맞는 얘기고요. 낙엽화력 감목이다. 개나리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개나리랑 생김새가 상당히 유사한 수종인데 개나리는 노랗고 미선나무는 흰꽃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잎이 어긋나기로 나지 않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개나리 잎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마주보고 나죠. 이런 거를 어긋나기라고 안 하고요. 마주나기라고 합니다. 적색광에 무슨 색광을 합해야 황색광이 되는가? 색광의 혼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색의 혼합은요. 색광의 혼합, 색상. 색광의 혼합은 가산혼합, 색상의 혼합은 감산혼합이 되겠습니다. 색광의 삼원색은 R, G, B가 되고요. 세 가지를 모두 넣으면 하얀색이 되기 때문에 밝아집니다. 감산혼합은 물감, 알료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 이 세 가지 색상을 혼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모두 더하게 되면 검정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보시면 낮에 태양광 아래에서 본 물체의 색이 밤에 실내 형광등 아래에서 본이 달라져 보였다. 이런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역시 색채학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과 형광등 밑에서 색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방원이라고 해요. 색이라는 것 자체가 빛을 통과해서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빛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원의 종류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게 인지되는 현상은 용어상으로 메타메리즘이라고 합니다. 55번에 다음 중 사자의 중전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 중세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한 중정이죠. 사자의 중정. 죽은 자의 중정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중정은 사자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집트에 있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어느 곳에 속해 있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아람브라죠. 다음 중 방화용 수목이 아닌 것을 방화용 불을 지연시킵니다. 어떤 것들이 더디게 확산될까요? 함수량이 많아야 돼요. 함수량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나무들은 잎이 크고 두껍고 혁질인 상록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수량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잎과 가지가 친밀, 빽빽한 것일수록 지연이 되겠죠. 타는 속도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부실잡합나무. 바람이 센 쪽에 자란 나무들이 상록 화렵 두목이 많습니다. 적정하고요. 2번 단풍나무는 낙엽 화렵수로 단풍나무 잎 자체가 상당히 크고 두껍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요. 가시나무도 상록 화렵 두목으로 팔선이도 상록 화렵 얘는 관목입니다.